편하게 계좌 개설로 내 계좌 10배, 100배 불어나라고. 배도 함께 콕 주문. 축의금 보낼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라고. 파 한 단도 콕 배송. 꼭 필요한 정보까지 플러스 되니까 2플러스 한우도 콕. 금융, 정보, 쇼핑까지 한 번에 콕. NH콕백. 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 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통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자 박혜연 아나운서 오늘 무슨 날인지 알고 있죠? 그럼요. 네. 오늘 참 여러 날이 겹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할 날 바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이겠죠. 맞습니다. 저희가 뭐 가락통 365 MC로서 이 날을 기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이 농업인의 날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가래떡 데이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박혜연 아나운서 주려고 가래떡을 좀 준비를 좀 정말요? 했습니다. 아니 오늘 좀 네. 통했나 봐요. 아, 그런가요? 정말 고마워요. 저도 사실 오늘 준비를 했거든요. 네. 지금 근데 사실 저는 조금 더 센스 있게 또 조청 찍어 먹으면 맛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조청까지 준비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달콤하게 네. 잘 찍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좋게 먹읍시다. 자, 농업인의 날은요. 흙에서 나서 흙을 벗삼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요. 흙자를 가만히 보면요. 지금 자막으로도 나갈 텐데요. 이 두 개가 겹친 이 토월, 토일입니다. 근데 보시면 열십자에 한일자가 합쳐진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라비아 숫자로 바꿔서 11월 11일 이렇게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농업인의 날인 오늘은요. 초코과자 대신해서 우리 쌀로 만든 이 가래떡을 나눠 먹자는 의미를 담은 가래떡 데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농업인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또 농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날인데요. 오늘 왠지 농업인의 날이기 때문에 또 가락동 분위기가 훨씬 더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위기 어떤지 이경아 팜캐스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자, 앞서 이야기해드렸듯이 오늘이 바로 11월 11일, 일이 4개나 들어있는 바로 농업인의 날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정말 정성스럽게 잘 키워 올린 농산물들을 이곳 가락동을 잘 올려 보내주시고요. 또 이곳에서 정말 농민들의 마음을 대신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항상 열심히 뛰어주신 우리 경매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오늘 그 두 분을 먼저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좀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상규 경매사님 그리고 박찬혁 경매사님 나와주셨는데요. 네. 자, 오늘이 바로 무슨 날? 농업인의 날. 그렇습니다. 와, 정말 올 한 해 동안 우리 농민들 정말 많은 애들을 쓰셨어요. 그리고 정말 정성껏 잘 키워 올린 우리 농산물들 지금도 현재 오늘 월요일답게 정말 이거 가락동에 빼곡히 지금 우리 농산물들이 들어차 있는데요. 교매사님 하실 말씀 많으시잖아요. 네, 네. 오늘 특히 이 길다란 초코과자를 먹는 게 아니고 이 농민들의 마음을 대신해서 정말 쌀로 만든 가래떡을 먹는 날인데, 네, 우리 농민들에게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올 한 해도 태풍도 많이 오고 우리 농가들 많이 고생 많으셨는데요. 우리 이제 페페르데이 말고 가래떡데이 네. 길게 하얗게 이 긴 가래떡처럼 시세도 좀 높이 네.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네. 남은 11월, 12월 달도 시세 잘 형성이 돼서 우리 농가들이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또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늘 뭐 좋은 시세를 위해서 우리 오상규 교매사님은 정말 발로 뛰어주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 옆에 우리 박찬혁 교매사님, 네, 농업인의 날인데 한 말씀 해주셔야죠. 네. 직접 받으시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소중한 먹거리를 책임져 주시는 아주 소중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오늘이라도 좀 마음 편하게
또 좋은 시세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대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네. 자, 이걸 좀 들어주시고요. 네. 자, 이야기했듯이 오늘이 우리 농민들이 농사진 이게 쌀 네. 아니겠습니까? 수입쌀 아닙니까요? 네, 수입쌀 아닙니다. 네. 네. 우리 쌀로 만든 이 가래떡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사실 우리 농민들 찾아가서 직접 드리고 싶지만 이거 네. 직접 또 손을 닦으셨나요? 손은 안 닦았는데 자 그냥 드세요. 네. 네. 자, 가래떡 자 드시고 네. 우리 오상경 변사님도 아, 제가 네. 준비한 네. 떡을 자 꿀은 없나요? 감사합니다. 네. 꿀이 있는데 예, 그냥 드세요. 좀 짭조름하죠? 꿀 안 넣어도 예. 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꿀 맛이에요. 네, 맛있어요. 가래떡 맛 어때요? 좀 짭짭하네요. 짭짤해요. 예, 제가 손을 안 씻었는데 자 어쨌거나 지금 우리 가래떡을 먹고 있지만 말 그대로 오늘 이렇게 떡을 나누는 정을 나눈다면은 또 쌀 소비 촉진에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잠시 후에 우리 경매사님과 함께 오늘은 또 고구마 소식을 준비를 했잖아요. 고구마입니까? 네, 고구마입니다. 네, 고구마 소식은요. 오늘 정말 농업인의 날답게 좋은 시세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맛있죠? 네, 저희가 갖고 있던 조청이라도 좀 전해드렸어야 되지 그러게요.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만큼은요, 우리 밥상을 위해 지키고 계시는 우리 농업인들을 생각하면서 가래떡도 좀 드시고 또 우리 농산물로 만든 밥상을 좀 한가득 좀 차려서 저녁 드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할 농산물은요, 고구마와 포도고요. 오늘 축산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고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에 방송하는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반입 물량입니다. 과일 2,009톤, 과일과채 858톤, 일반 채소 5,770톤 반입됐습니다. 총 8,637톤 들어왔고요. 전일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 1,789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반입 물량 다시 한번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일 2,009톤이고요. 과일과채, 일반 채소 총 합쳐서 8,637톤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전일보다 월요일이다 보니까 물량은 더 많이 들어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당근 보겠습니다. 153.3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75.24톤 들어왔고요. 전일보다 물량 78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당근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41,377원입니다. 최고가 55,000원, 최저가는 32,000원에 거래됐고요. 네, 전일 4만 원 시세였는데 오늘은 41,000원대까지 소폭 올랐습니다. 등락가 보시면 1,303원 더 오른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보겠습니다. 11월 8일이 가장 높은 가격이었네요.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 54,827원을 기록했고요. 바로 다음 날 하지만 뚝 떨어지면서 40,074원까지 거래가 됐었습니다. 이 가격 이후에 좀 소폭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4만 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41,377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금치도 보겠습니다. 128톤 정도 들어왔네요. 전일 107.6톤을 기록했었고 전일보다 한 20.32톤 더 증가했습니다. 시금치 섬초 10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41,380원, 최고가 46,000원, 최저가는 38,000원에 낙찰됐네요. 자, 오늘 평균가 41,380원입니다. 전일과 비교했을 때 2,889원 더 상승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계속해서 그래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5일 가격 48,000원,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11월 8일은 4만 원 아래 37,000원까지 하락 흐름 보이면서 또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하기도 했죠. 그래도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46,000원입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보시죠. 10월 28일 66,457원이었는데요. 이 가격이 보시다시피 10월 31일 때 뚝 떨어졌고요. 11월 접어들면서도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평균가 41,380원이네요. 네, 산지별로도 보겠습니다. 전남 목포시가 31,398원에 거래됐습니다. 전남 신안군은 36,035원이고요. 네, 전남 무안군 15,132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53,00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는 신안군이 높네요. 36,035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살펴볼 품목은 비트입니다. 23.83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34톤 정도 반입이 됐었는데요. 전일보다 한 10톤 정도 줄었습니다. 네, 비트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9,142원, 최고가 31,500원, 최저가는 28,000원에 낙찰됐습니다. 전일 33,000원대였던 시세가 오늘 29,000원대까지 하락세 보였네요. 4,280원 더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입니다. 최고가 기준이고요. 11월 5일 가격 보시죠. 19,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소폭씩 오르고 있다가요. 7일 기점으로 급상승했습니다. 8일 가격 11만 원까지도 나와줬었는데 하지만 다음날 다시 한번 떨어졌고요. 그 이후에 소폭 또 오르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어제 이후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최고가 31,500원입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0월 18일 가격 18,335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했다가요. 28일 기점으로 또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평균가 같은 경우 11월 4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29,142원입니다. 네, 산지별로 계속해서 보시죠. 비트입니다. 제주시가 23,249원에 거래됐습니다. 강원 평창군 25,610원이고요. 네, 충북 제천시는 12,218원에 거래됐습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평창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네요. 최고가 31,500원, 평균가는 25,610원에 낙찰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버섯도 보겠습니다. 209.2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185톤 정도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24톤 정도 더 증가한 반입 물량을 기록했습니다. 느타리 버섯 2kg 상품 기준 평균가 6,054원, 최고가 6,300원, 최저가는 6,000원을 기록했고요. 자, 오늘 6,054원입니다. 전일보다 377원 더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자, 최고가 흐름 보시죠. 일주일 기준입니다. 11월 6일 13,000원이었는데요. 이 흐름이 바로 하락하는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8일 때 다시 한번 살짝 오르나 싶었는데요. 그래도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소폭씩 떨어지면서 변동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오늘 가격 6,300원에 낙찰됐네요.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도 계속해서 보면 지금 10월 23일 이후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6,054원까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산지별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느타리 버섯 경기 양평군이 5,413원에 거래됐고요. 경기 남양주시는 5,135원입니다. 네, 강원 홍천군 6,020원에 거래됐네요. 네, 산지별로 계속해서 봐야겠죠. 양평군 최고가 15,500원 가장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평균가는 홍천군이 높습니다. 6,020원을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고구마입니다. 바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얼마나 들어왔는지부터 보겠습니다. 고구마 105.6톤 반입됐네요. 전일은 86.46톤 들어왔었는데요. 전일보다 물량 차이는 한 19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고구마 10kg 특품 기준 평균가 34,129원, 최고가 36,500원, 최저가는 31,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일 34,000원대였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34,000원대긴 한데 469원 더 떨어진 평균가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상황 보죠. 11월 7일부터 오늘까지 보시다시피 그래프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36,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보시죠. 지금 보면요. 평균가 같은 경우도 10월 28일부터 오늘까지 전체적으로는 좀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나 4일 기점으로 좀 더 많이 오르고 있네요. 오늘 평균가 34,129원이 되겠습니다. 산지별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전북 익산시 15,361원에 거래됐고요. 충남 논산시는 14,915원입니다. 네, 충남 당진시 23,537원에 거래됐네요. 네, 전체적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시가 최고가 평균가 높습니다. 최고가 37,000원, 평균가는 23,53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이 고구마 소식을 꼼꼼하게 전해주기 위해서요. 우리 박찬혁 경매사님 바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가락동 판장의 박찬현입니다. 네, 경매사님. 어떻게 가래떡은 좀 맛이 좋았어요, 정말로요? 아, 예, 맛있었습니다. 네. 먹으란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고 혼자 다 드시더라고요. 생방송이라도 제가 또 어떻게 또 그런 말씀 하기가 좀 껄끄러워가지고 네. 별도로 좀 조용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말씀드려 떡을 다 먹고서요. 자, 그나저나 경매사님. 네. 자, 이 시기에 사실 이제 지난주 우리가 이제 겨울의 문턱에 성큼 다가선 입동이 지났고요. 예, 예. 그러면서 정말 좀 이렇게 날씨가 좀 이렇게 그냥 으슬으슬할 때 사랑받는 게 또 고구마가 아닐까 싶으면서요. 네, 이번 주 좀 경매 분위기가 좀 더 지난주보다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땠어요? 첫 경매가. 네. 네, 맞습니다. 이제 고구마는 이제 찬바람이 불어야지 이제 서로 사람들이 더 많이 찾게 되는 게 고구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주와 이번 주도 다름없이 시세는 평균 시세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네네. 좀 좋은 시세 흐름을 좀 기대를 했는데 지금 네. 아직까지 뭐 시세가 좀 전환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가 봐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전반적으로 좀 양을 좀 체크를 해볼 텐데 이 시기에 어떤가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첫 경매가 펼쳐졌는데 네. 지난주 대비 양은 한 어느 정도 차이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일까요? 전주 151톤, 금일은 106톤으로 45톤이 감소했습니다. 네. 감소를 했는데 지난해하고 좀 비교를 해볼까요? 지난해에는 124톤이 반입됐으며 반입됐습니다. 네네. 네, 지난해 좀 비교를 해봐도 오늘 양이 좀 많이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감소 이유가 어떤 부분일까요, 경매사님?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 시세가 워낙 안 좋다 보니 좀 출하를 좀 뭐 기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시세에 따라서 사실 반영이 좀 차이를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네, 우리 출하주 분들도 좀 양을 좀 맞춰서 좀 조절을 하시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자, 감소를 한 만큼요. 또 오늘 좀 날씨가 좀 이렇게 선선해지면서 우리 고구마 참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을까요? 시세 어떻게 좀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 궁금한데요. 시세는 네. 전주 뭐 호박빵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32,000원까지 거래 형성되었고 주종 시세는 14,000원에서 2만 원까지 시세 형성됐습니다. 오늘은 37,000원에까지 최고 시세가 37,000원 형성되었고 주종 시세는 13,000원에서 2만 원까지 거의 비슷한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이제 경락가가요. 호박 밤고구마일 경우에 이제 오늘 최고 가격 경락가 37,000원까지 나왔단 말이죠. 네네. 네, 이 시세는 한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그게 이제 37,000원 형성되는 그 이제 물건이 한 특정 특수한 품위의 물건이 이제 시장에 반입되는 물건이 있어요. 그분 사람께 그 메이커가 들어오면 이제 시세가 이제 그렇게 올라가는 거고 최고 시세 다 평년에서 보시면 전주도 뭐 32,000원 그렇게 형성되는 그 시세가 지금까지 계속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뭐 최고 시세 보면 우리가 또 이제 논할 수 없는 게 이제 네. 평균 시세가 또 가장 네, 많은 맞습니다.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가격을 보면은 한 2만 원대에서 네, 2만 원 후반대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지난해하고 좀 시세를 비교를 해볼게요. 한 어느 정도 좀 차이를 보이는 시세일까요? 지난해에는 저 호박밤이나 호박고구마 55,000원, 56,000원까지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올해 한 2만 원 정도, 최고 2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시세가 지난해하고 비교를 하면은 네. 많이들 상심하실 수 있는 가격대인 건 맞아요, 교매사님. 네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좀 시세가 좀 지난해하고 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원인은 어떤 부분일까요? 아무래도 지난해에는 고구마가 거의 계속 땡겨 먹었었거든요. 없어가지고 거의 계속 그 고구마 시세가 워낙 좋다 보니 그래서 계속 땡겨 먹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쳐져 먹었어요. 저도 이제 뭐 재고 저장 고구마들 많이 늦게까지 출하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고구마들이 시세가 좀 상황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구마 양이 너무 적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좀 좋은 고구마를 찾기도 쉽지가 않았죠. 네네, 맞습니다. 네, 작년에 그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시세를 봐가지고 이제 고구마 재배면 이제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작황이 워낙 좋고 그러다 보고 또 뭐 소비자들이 덜 찾게 되고 그러니까 시세가 반등하는 시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이제 비슷한 상황이 이제 양파 같은 경우도요. 뭐 올해는 정말 뭐 반명이 너무나 늘었던 해였고요. 네네. 고구마 역시도 작년과 비교하자면은 작황 상태도 너무나 훌륭하고요. 또 양도 많이 늘었어요. 그건 아무래도 작년에 좀 좋은 시세를 받으면서 이제 재배 면적을 늘린 뭐 그런 이제 네네, 경우도 맞습니다.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작황 분위기도 좋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품질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좋은 품의 뭐 시세 품위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현재 품질 같은 건 다 괜찮습니다. 품질은 좋은. 한번 보여주세요, 교매사님. 네네. 오늘 고구마가 좀 반입된 오늘 막 들어온 이제 고구마거든요. 어디서 올라온 고구마일까요? 이건 이제 그러면 이제 익산에서 올라온 고구마고요. 네. 품이 이렇게 이 품위가 이렇게 맨드레메 몇 그램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쪽 건 이제 고구마가 이제 거칠지 않습니까? 그런 거칠거칠해요. 거칠거칠하면 이게 이제 분명히 좀 상태가 좀 안 좋은 거고 이게 껍질이 이렇게 벗어지면 안 되거든. 그런데 현재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세척을 하고 이제 마르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시기만큼은 이제 껍질이 많이 벗겨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좀 다룰 때 내릴 때도 좀 조심히 내리고 이게 부딪히면 까지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더 애기 하나하나 다루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한마디로 잘 키웠는데요. 네네. 정성스럽게 잘 키워낸 우리 고구마가 이렇게 좀 운반 과정이나 네네. 포장 작업하시면서 이렇게 좀 껍질이 벗겨지기 마련이잖아요. 좀 약해요. 네, 맞습니다. 좀 이제. 껍질도 좀 얇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운반 과정에서나 이제 포장 작업하실 때 좀 더 꼼꼼하게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네. 저렇게 좀 겉껍질이 벗겨지면 아무래도 가격이 좀 많이 하락하죠.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많이 하락하는 부분이 있죠. 이제 저게 좀 재고로 쌓이게 되면 이제 시커멓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저희가 저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시커멓게 되면 소비자들 또 찾기 또 안 찾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덜 찾게 되는 거죠. 네. 선생님 지금 까진 거 보여주셨는데 지금 네. 바로 그 좋은 시세를 항상 받는 고구마는 네. 또 따로 있단 말이죠. 네네 예. 맞습니다. 어떤 특징들을 보이면은 항상 좀 좋은 시세를 좀 이어가는 고구마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색택이 좋고 손끝빛이 나고 아까 굵힘 자국이 없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또 자지간 뭐 그렇습니다. 자지간 뭐 선별도 잘 돼 있고 뭐 그런 게 좋은 고구마죠. 네, 선별을 좀 꼼꼼히 해라라는 부분이고요. 오늘 짚어주신 대로 이거 좀 들고 계세요. 네, 이렇게. 야, 정말 정말 껍질 하나 벗겨짐 없이 이 정도의 좀 좋은 특징을 네. 보여야만이 정말 제 시세를 받는 고구마인 것 네네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교사님. 자, 그래도 지금 오늘이 또 농업인의 날 아니겠습니까? 네, 농업인의 날인 만큼요. 또 산지에 계신 분들 작년 시세 비교하시면서 아이고 올해 시세 나쁘다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오늘만큼은 좀 웃을 수 있는 시세를 좀 줘야 되는데 네. 조금 부족해요 오늘 시세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좀 시세를 올릴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선물 아무래도 같은 이제- 이야기 좀 풀어주세요. 선물 같은 이야기. 지금 뭐 시세가 워낙 바닥 시대다 보니 정말로 저 농산물 유치하기에도 유치하기도 힘들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유치해가 또 시세 통보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뭐 아주 시름에 빠져 있을 걸로 뭐 예상하고 있고요. 좌우지간 선별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에 선별을 잘 하셔가지고 좋은 시세 받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농민 파이팅! 네, 파이팅. 자, 우리 경매사님이 또 이렇게 이경을 먹으라고 이렇게 고구마를 좀 이렇게 삶아 주셨어요. 와, 아직도 김이 좀 모락모락 나네요. 아, 네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하나 좀 드셔보고요. 이게 좀 호박밤이에요? 호박빵고구마입니다. 호박밤. 예. 이렇게 또 우리가 열심히 먹는 건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소비 촉진을 위해서. 네, 예. 맞습니다. 요거 보시고 고구마 사러 달려가시라고요. 이제 맛있게 좀 먹는 고구마. 모습 보여주세요. 네. 네. 네네. 네. 아, 뜨거. 잘 참고 드시네. 네. 제가 이거 시켜서 먹을게요. 자, 지금 이렇게 맛이 참 좋은 고구마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뜨거운데 잘 드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고구마요. 오늘만큼은요. 우리 농업인의 날인 만큼 고구마 사러 당장 마트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팜캐스터 이경아였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네, 우리 박찬엽 경매사님 고구마 드시다 끝까지 말 한마디 못하고 끝내셨습니다. 네, 맛있게 드신 것 같고요. 네. 자, 농촌진흥청이요. 지난 6일부터 내일까지 7일 동안 고구마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특별 전시회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 내 1층 전시관에서요. 기능성이 뛰어난 고구마 품종들과 또 다양한 가공식품들을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부드러운 밤고구마 진율미하고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풍원미, 그리고 주황, 보라 등 색다른 빛깔의 고구마, 또 꽃피는 고구마도 선보인다고 하네요. 네, 뿐만 아니라 고구마 빵과 말랭이, 또 발효음료 등 가공 제품과 또 군고구마를 맛보는 먹거리 행사, 꽃고구마 화분 만들기까지 즐길 거리도 아주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관람 시간이 아쉽게도 이제 내일 하루밖에 좀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이 고구마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채소 고구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과일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과일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감귤 보겠습니다. 오늘 530.4톤 반입됐고요. 전일 374.8톤 들어왔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155.7톤 증가했습니다. 감귤, 자, 다시 한번 반일 물량 보시죠. 전일 374.8톤으로 전일보다 155톤 증가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감귤 5kg 특품 기준 평균가 17,215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6,000원, 최저가 13,000원이었고요. 자, 전일, 오늘 그리고 모두 17,0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폭 하락세 보였습니다. 전일보다 88원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1월 7일까지는 상승세였습니다. 7일 가격 보시면 2만 원이 넘는 가격까지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7일부터 다시 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가격 17,215원입니다. 자, 이어서 사과 보겠습니다. 사과 오늘 205.4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100.8톤 반입됐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104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사과 부사 품종입니다. 10kg 특품 기준 평균가 3854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는 34,000원, 최저가 3만 원이었습니다. 자, 전일 평균가 딱 3만 원이었습니다. 오늘 좀 소폭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전일보다 854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1월 5일 4만 원까지 나왔었는데요. 이 가격 8일부터 좀 뚝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9일에 3만 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조금 회복하면서 오늘 가격 34,000원의 최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도 살펴보도록 하죠. 10월 23일까지는 지금 상승 흐름이 계속됐었습니다. 10월 23일 4만 원이 넘는 가격까지 나왔었는데요. 이후에 좀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다가 10월 31일부터는 다시금 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가격 3854원입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전북 무주군 11,460원에 거래됐고요. 경북 청송군은 23,319원이었습니다. 충북 충주시 14,651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송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4만 원, 평균가 23,319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감 보겠습니다. 오늘 223.3톤 반입됐고요. 전일 176.6톤 반입됐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46.69톤 증가했습니다. 감말랭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3만 1,250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는 13만 7,500원, 최저가 12만 5,000원이었습니다. 자, 전일 12만 5,000원대 나왔었는데요. 오늘 평균가 13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일과 비교했을 때 5,417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월 5일이 가장 높았네요. 16만 2천원까지 갔었고요. 이후에 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11월 7일 가격 13만 7,5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가격 오늘까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10월 18일 가격이 가장 높았네요. 13만 2,750원이었고요. 이후에 좀 뚝 떨어지면서 10월 23일 가격 11만 8천원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 다시 회복하면서 오늘 가격 다시 한번 13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청도군 12만 399원에 거래됐고요. 경남 함안군은 11만 2,500원이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청도군이 최고가 평균가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14만 4천원, 평균가 12만 399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은 포도입니다. 포도 경매 시황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80.08톤 반입됐고요. 전일 78.46톤 반입됐었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1.6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포도 캠베럴리 품종입니다. 3kg 상품 기준 평균가 11,557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15,000원, 최저가 만원이었습니다. 자, 전일 만원대 평균가 오늘은 11,0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전일보다 1,220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1월 8일이 가장 낮았습니다. 13,000원까지 내려갔었고요. 이후에 좀 소폭 회복을 하면서 오늘 가격 15,000원의 최고가 기록 중입니다. 자,
자, 30일 동안의 평균가도 함께 보시죠. 10월 18일 9,000원대였는데요. 이후에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가격 11,598원, 오늘 조금 소폭 하락하면서 11,557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북 상주시 8,745원에 거래됐고요. 대구 북구는 1,429원이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대구 북구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23,000원, 평균가 1,429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샤인머스켓 보겠습니다. 2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31,134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3,000원, 최저가 3만 원이었습니다. 전일 29,000원대, 자, 오늘은 3만 원을 넘어서는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보다 2,023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월 5일이 가장 낮은 3만 원이었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3,000원까지 올라 있습니다. 자,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죠. 자, 10월 18일 22,192원으로 가장 낮았고요. 이후에 좀 상승하는가 싶더니 10월 31일부터 소폭 좀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오늘 31,0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천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34,000원 기록했고요. 평균가 중에서는 화성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31,121원 기록했고, 이어서 영천시가 29,000원대 평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대부분의 이 포도 품종들의 생산량이 줄었는데요. 지금 딱 한 품종 샤인머스켓만이 지난해 대비 131% 증가할 것으로 네. 전망이 됐다고 합니다. 요즘 정말 맛도 좋고요. 또 먹기도 편해서 소비자들한테 이 샤인머스켓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샤인머스켓을요, 지역 농산물로 브랜드화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또 지역이 있다고 해서 바로 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산시 포도연구회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조인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안산시 대부도 하면 사실 캔베럴리 품종이 먼저 좀 떠오르곤 하는데요. 이 샤인머스켓 품종 언제부터 재배를 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왜 재배를 하게 되셨나요? 네, 안산시 대우포도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포도 주산지입니다. 대부분 농가에서는 캔베럴리 품종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캔베럴리 포도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백화점과 대형 유통매장뿐만 아니라 직판장에서도 고가로 판매됐었는데 수입 포도와 소비 트렌드가 바뀌는 바람에 점점 가격은 하락하고 농가 소득도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돌파구로 수입 포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샤인머스켓을 재배하고 2017년부터는 안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한 파였습니다. 네, 지금 뭐 2017년부터 본격적인 재배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최근에 2019 우수 브랜드 만족 대상에서 또 대상을 수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부도 포도 농가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고품질 샤인머스켓을 생산하고 그것을 소비자들께서 알아봐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특별한 좀 매력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안산시 대부도에서 재배된 샤인머스켓, 어떤 매력이 좀 있을까요? 네, 안산 대우포도는 해양성 기후와 미네랄 풍부한 토양을 갖고 있어서 포도 재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곳에서 생산되는 샤인머스켓은 다른 지역 포도에 비해 월등 당도와 뛰어난 머스카탕을 갖고 있습니다. 뭐 품질 관리하는 법도 남다를 것 같은데요. 대부도 샤인머스켓은 이것만큼 좀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네, 샤인머스켓이 인기가 있어 당장 주문량이 밀려든다고 해도 덜 익은 과일을 무리하게 출하하는 일은 절대 용납하지 않고요. 네. 비파계 당도계를 활용해서 포장에서 일일이 당도를 체크해서 18브릭스 이상의 샤인머스켓을 출하하고 있어서 대부도 샤인이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고품질 샤인머스켓 생산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농촌지능청의 포도 전문가를 모셔서 각 농가에서 컨설팅 교육을 통해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고품질 샤인머스켓을 생산하기 위해서 정말 활발하게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이 샤인머스켓 재배를 통해서 농가 소득에는 또 어떤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네, 대부도는 경기도에서 캔베럴리 포도 주산지로 익히 알려진 곳입니다. 네. 기존 캔베럴리 수확에 열과 현상이나 안 익은 미숙가가 발생해서
1년 열심히 농사를 짓고도 제값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면 샤인머스켓은 그러한 현상이 적어서 재배 면에서 강점이 있고 또 가격 면에서 기존 캠벨에 비해서 적게는 한 3배 이상 가격을 받을 수 있어서 농가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또 힘든 시기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려웠던 점은 어떤 거였나요? 네, 처음에는 주변에서 만류를 했습니다. 캠벨알리만 재배하던 농가들이라 두려움이 앞섰던 거죠. 기술 습득을 위해 회원들과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아직은 미약하지만 나름 성과가 나타났고 내년에도 물량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대형마트나 온라인 판매 쪽으로 유통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네, 자, 이 샤인머스켓을 제2의 대부 포도로 이제 특화를 추진 중에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앞으로는 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대부도 샤인머스켓 재배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입니다. 다행히 포도농가들이 열심히 따라와준 덕분에 올해 한 해 성과가 좋았습니다. 내년에는 샤인머스켓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유럽종 포도의 재배 면적을 확대해서 대부도를 전국 제1의 포도 명품화 단지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 명품화 단지로의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의 과일 포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축산물 시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주요 축산물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우 경락두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565마리가 들어왔었고요. 목요일은 1979마리였습니다. 자, 목요일과 비교했을 때 1414마리 덜 들어왔습니다. 자, 한우 전국 경매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평균 지육 100g 기준 금요일 가격 1,791원, 목요일은 1,821원이었습니다. 목요일과 비교했을 때 1.6% 가격 하락했습니다. 거새우입니다. 금요일 가격 1,851원이었고요. 목요일은 1,880원이었습니다. 목요일보다 1.5% 하락했고요. 자, 이어서 비거새우 보겠습니다. 금요일 1,548원이었습니다. 목요일 1,363원에 비해서 많이 상승했습니다. 13.6%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유구 지육 100g 기준입니다. 금요일 가격 981원, 목요일은 1,022원이었습니다. 목요일보다 3.9%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돼지 보겠습니다. 지육 킬로그램 기준 금요일 가격 3,599원이었고요. 목요일은 3,476원이었습니다. 목요일과 비교했을 때 3.5% 가격 상승했습니다. 탕박돈입니다. 3,599원이었고요. 목요일 3,476원이었습니다. 목요일보다 3.5% 역시 상승했네요. 자, 육개 보겠습니다. 킬로그램 기준이고요. 금요일 가격 1,374원이었습니다. 목요일은 1,316원이었고요. 목요일과 비교했을 때 4.4% 가격 상승했습니다. 달걀 특란 10개 기준입니다. 금요일 가격 1,148원에 거래됐고요. 자, 목요일 1,176원이었습니다. 목요일보다 2.4% 하락한 가격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산물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오늘의 축산물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할 축산 전문가 농협축산유통부 이득규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얼마 전까지 축산농가의 가장 걱정거리였던 게 바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었습니다. 네. 자,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나라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는 지난 9월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처음 발병하고 10월 9일 연천에서 14번째 발생을 마지막으로 11월 11일 현재 한 달여 넘게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민통선 인근에서 최근까지 ASF에 걸린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되고 있어 야생 멧돼지에 의한 사육농가 감염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육 돼지에 있어서는 발생 농장을 포함한 예방적 살처분, 수매 대상 농가에서의 수매외 살처분 대상 등을 모두 합치면 252농장에서 37만 두가 안락사 처리됐고요. 발생 지역 인근 지역의 비육돈 수매는
138농가에 6만 6천 두 가량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네,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양돈 농가에 많은 피해를 입혔었는데 지금 뭐 추가 발생이 없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다면 앞으로 추가 발생에 대한 위험도는 어느 정도고 현재 진행 중인 방역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부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초기 정부와 지자체의 그 강력한 방역 조치가 주요해서 다행히도 추가 발생은 지금 없는 상황이지만 완전히 그 위험이 없어진 것은 아니므로 방역 당국은 강도 높은 그 정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파주에서의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시에 우리 정부는 그 발생국에서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하여 공항만 검역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돼지에 대한 전국적인 일시 이동 중지 조치와 일제 소독을 하는 한편 발생지인 김포, 강화군의 경우에는 관내 사육돼지를 모두 예방적 살처분을 시키는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10월 11일쯤에 그 철원과 파주 그리고 연천 민통선 인근에서 야생 멧돼지 ASF가 속속 검출됨에 따라서 정부는 그 야생 멧돼지를 ASF에 있어서 중요한 전파 요인으로 그 간주해서 그 울타리 점검 등이나 농장 방역을 강화함과 함께 야생 멧돼지 관리 지역을 설정하고 광역 울타리 설치를 추진하며 대대적인 그 멧돼지 포획을 시작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뭐 이제는 끝이다라고 정말 결론이 날 때까지 끝까지 지속적인 좀 방역 대책이 이루어지길 바라겠고요. 자, 현재까지 파악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 규모 어느 정도로 집계되고 있나요? 예, 아직까지 그 저희들이 방역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라서 현재까지의 어떤 현재로서는 그 피해 규모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직접적인 그 살처분과 매몰에 따른 그 보상 비용과 같은 피해와 더불어서 소비 감소에 따른 시장 충격과 그리고 방역 조치에 의해서 취소 또는 연기된 각종 행사 등의 전후박 산업의 그 간접 영향을 감안하면 그 피해는 정말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2016년 11월에 발생한 그 AI의 경우에는 국내 그 가금류 1억 8천만 수의 17%를 살처분했습니다. 그때 가금농가 연간 산업의 피해 규모가 1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뭐 규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큰 중국의 경우에는 ASF 발생으로 사육돼지가 전년 대비해서 38.7%가 줄었는데 직접 손실 규모가 1조 위원, 우리 돈으로 약 16조 3,2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ASF 발생 이전에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사육 마리수의 10%인 약 100만 마리를 안락사할 경우엔 직접 피해액이 1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까지 이루어진 안락사 규모는 37만 두 규모이며 이 수치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피해 정도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피해 농가들의 지원 대책이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방역 과정에서의 그 살처분, 이동 제한 등으로 인해서 파주, 김포, 강화, 연천 지역의 양돈 농가들이 받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발생 농장과 살처분 농장에 살처분 그 보상금을 시가로 제공하는데요.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에라도 50%는 우선 지급합니다. 그리고 또한 수매 대상 농가와 희망 농가의 대상 그 비육돈 수매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도축 후 7일 이내에 매입 자금을 신속하게 지급을 합니다. 살처분 이후에 그 입식 제한 농가 대상으로 생계 안정 자금을 6개월간 월 337만 원 최대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재입식 6개월 이상 지연 시에는 지원 기간의 연장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득 안정 자금 지원은 이동 제한 지역 내 출하 지원, 자돈 폐사 등 소득 손실액을 보전하며 농축산 경영 자금이나 사료 구매 대금 그리고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등의 상환 기간 연장, 이자 감면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 농가들을 위한 지원 대책이 정말 효과적으로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좀 가져봅니다. 자 이제부터는 돼지고기 수급과 또 가격 동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현재 돼지 사육 마리수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예,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전인 9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돼지 사육 마리수는 자돈 생산이 증가해서 지난해 동기보다 좀 많은 1,171만 마리였습니다. 전체 사육 농장 수는 소규모 농장이 줄어서 지난해 대비 1% 감소한 6,137호였습니다. ASF 발생 이후에는 소규모 농가들에 대한 살처분이라든지 수매로 인해서 한 40만 두 정도가 지금 감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현재 돼지고기 등급 판정 마리수는 지금 얼마나 되는 상황인가요? 네, 1월에서 9월까지 돼지 등급 판정 마리수는 사육 마리수 증가로 인해서 지난해 1,248만 두보다는 2.8%가 증가한 1,282만 두였습니다. 10월 등급 판정 마리수는 170만 두로 지난해 동기 167만 두 대비해서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자 지난달 돼지 출하 체중과 또 출하 일령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예, 뭐 당연히 ASF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0월 달 그 농업관측본부의 표준 농가 조사 결과 비육돈의 출하 일령은 지난해보다 증가한 185.41이었습니다. 출하 체중도 115.5kg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했습니다. 특히 경기도와 강원도의 돼지 출하 일령은 188.41이었고 출하 체중은 118.3kg이었습니다. 이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이동 제한 조치로 출하가 지연되면서 출하 일령과 체중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돼지고기 도매 가격은 어떤 상황인지 이 부분도 좀 짚어볼까요? 네, 1월에서 9월까지의 돼지 그 평균 도매 가격은 등급 판정 마리수의 증가로 지난해 동기간 4,472원보다는 12.3%가 하락한 3,961원이었습니다. 10월 도매 가격은 3,143원으로 지난해 3,911원보다도 19%가 하락한 수준입니다. 이는 돼지 등급 판정 마리수는 지난해 수준이었으나 돼지고기 소비 감소로 도매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돼지고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이번에는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으로 수입량에도 좀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돼지고기 수입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1월부터 9월까지 돼지고기의 수입량은 국내 돼지고기 가격 하락과 국제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해 동기 35만 2천 톤보다는 4.9% 감소한 33만 5천 톤이었습니다. 10월 추정은 지난해 동기보다도 감소한 14,225톤으로 수입됐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국내산보다 수입산을 더 선호하는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국제적인 물량이 줄어들고 있어서 그런 상황은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후에요.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떤지 이분도 참 궁금한데요. 현재 돼지고기 소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네. 농촌경제연구원의 그 소비자 조사 결과 그 10월 달 돼지고기 소비는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돼지고기 소비를 지난해 10월보다 줄였다는 응답이 45.4%인 반면 늘렸다는 응답은 4.9%에 불과해 2019년 10월 돼지고기 소비는 지난해 동월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돼지고기 소비 심리를 좀 위축한 것이 아닐까 좀 추측이 되는데요. 네. 이런 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되돌릴 대책 특별히 좀 있을까요? 예, 앞서 그 말씀드린 설문조사에 따르면 돼지고기 소비를 줄인 이유가 돼지고기의 안전성이 의심되어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70.3%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그러한 걱정을 멈추시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돼지고기는 사실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세계 동물보건기구인 OIE에서도 ASF로 인한 인체 그 건강의 위험 요소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돼지고기는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발생 농장의 돼지를 포함한 그 감염 가능성이 있는 돼지는 그 정부에서 모두 살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된 돼지와 감염 가능성이 있는 돼지는 도축장에서 도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염되지 않은 돼지가 도축장에 도착하면 수의사가 먼저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또 질병이 없다고 판단해야 도축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축하는 과정에서도 내장이라든지 이런 부위에서의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다 육안으로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수의사가 합격 판정을 내린 돼지고기에 한해서만 현재 유통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협 경제주주에서는 이러한 돼지고기의 그 안전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홍보 그 포스터라든지 리뷰렛을 제작해서 하나로마트나 은행 점포 등을 통해서도 배포를 하고요. 다양한 곳에서 저희들이 소비 촉진 행사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캠페인으로 요리법을 갖다가 동영상을 소개하고 레시피 그 게시물 추첨 행사 등 다양한 그 소비자들의 어떤 참여형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방금 전 설문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돼지고기 안전성이 의심돼서 소비를 줄였다는 게 70.3%면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돼지고기 소비를 안 하고 계셨다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소비 상황까지도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요.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또 돼지고기 많이 드셔주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도요.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을 네. 모시고 청와대에서 만찬을 하셨는데 어제 메뉴가 바로 돼지갈비였다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이 네. 돼지고기를 정말 안심하고 드셔도 좋다라는 의미로 일부러 또 청와대에서 돼지갈비를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여러분들 안심하고 드셔도 좋으니까요. 많이 좀 소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다양한 도움들을 또 청하고 있으니까 또 도움의 요청을 좀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번 달 돼지 등급 판정 마리수와 도매 가격 어떻게 예상되고 있는지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네, 11월 등급 판정 마리수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살처분 영향으로 인한 전월 그 169만 두에 비해서는 지난해 동월보다도 감소한 161만 마리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1월 평균 도매 가격은 지난해보다 이제 공급량이 감소하고 도축도 감소해서 지난해보다는 소폭 그 하락하지만 10월보다는 상승한 그 3,400원에서 3,600원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오늘의 축산물 돼지고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을 좀 타개할 수 있는 원동력은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들께서도 맞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셔야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야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어서 소매가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입니다. 오늘의 소매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수입 품종입니다. 100g 상품 기준 소매가 평균가는 217원, 최고가는 290원, 최저가는 170원에 판매됐습니다. 전일과 같은 가격이네요. 밤고구마 1kg 상품 기준 평균가 4,366원, 최고가는 5,980원, 최저가는 3,200원이고요. 네, 전일보다 10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4,366원입니다. 당근 무쇠척도 보겠습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4,714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 5,900원, 최저가는 3,000원에 판매됐네요. 전일보다 13원 하락하면서 평균가 4,714원에 판매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갓도 보겠습니다. 1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3,056원, 최고가 5,930원, 최저가는 1,880원이네요. 오늘 평균가 3,056원, 전일과 비교했을 때 36원 더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네, 양파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1,355원, 최고가는 1,660원, 최저가는 830원이고요. 평균가 전일보다 1원 더 떨어진 가격입니다. 멜론입니다. 한 개의 상품 기준 소매가로 보시죠. 평균가 8,937원, 최고가 11,900원, 최저가는 7,000원에 판매됐습니다. 오늘 평균가 8,937원, 전일보다 44원 더 떨어진 가격이네요. 청양고추입니다. 100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1,063원, 최고가는 1,450원, 최저가는 500원을 기록했네요. 네, 평균가 전일보다 9원 더 떨어지면서 1,063원을 기록했습니다. 배 신고 품종입니다. 10개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31,383원, 최고가는 39,970원, 최저가는 23,300원에 판매됐습니다. 전일보다 239원 더 떨어진 가격이네요.
새송이버섯 100g 상품 기준 소매가도 보겠습니다. 평균가 486원, 최고가 710원, 최저가는 330원이네요. 전일보다 28원 더 오른 평균가를 나타냈습니다. 생강 1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1,059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15,700원, 최저가는 7,900원이고요. 전일보다 68원 더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시금치 1kg 상품 기준 소매가도 보겠습니다. 평균가 6,867원, 최고가는 11,920원, 최저가는 3,830원에 판매됐네요. 평균가 6,867원, 전일보다 47원 더 오른 가격입니다. 네, 계속해서 깻잎도 보겠습니다.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1,849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 2,950원, 최저가는 1,250원에 판매됐네요. 자, 평균가 1,849원인데요. 전일보다 비교했을 땐 5원 정도 떨어진 가격이 되겠습니다. 청피망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1,056원입니다. 최고가 1,500원이고요. 최저가는 560원에 판매됐네요. 평균가 1,056원, 전일보다 1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파프리카입니다. 200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375원, 최고가 1,730원, 최저가는 980원에 판매됐네요. 평균가 1,375원, 전일보다 8원 더 오른 가격이 되겠습니다. 청상추 100g 상품 기준 소매가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평균가 1,135원이고요. 최고가는 1,650원, 최저가는 660원에 판매됐습니다. 오늘 평균가 1,135원, 전일보다 14원 더 떨어진 가격입니다.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 전해드립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오늘 가격 9,002원에 판매됐고요. 금요일 8,983원보다 소폭 상승한 가격에 판매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돼지 삼겹살입니다. 오늘 1,658원에 판매됐고요. 금요일 1,654원보다 4원 상승한 가격에 판매가 됐네요. 자, 이어서 돼지 목살입니다. 오늘 1,623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금요일 가격 1,622원보다 1원 상승한 가격에 판매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닭고기입니다. 100g 기준이고요. 오늘 5,479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금요일 5,207원보다 꽤나 상승한 가격에 판매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농축산물 소매가였습니다. 네, 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의 날을 맞아서 오늘부터 다양한 행사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요, 농업발전에 입하자한 유공자 160명을 초대해서 대표해서 7명에게 은탑 산업훈장 등 정부 포상을 또 수여했다고 하네요. 네, 또 오는 13일 수요일에는요,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쌀 홍보 기획전인 쌀의 무한변신 라이스 쇼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요, 쌀 피자와 또 쌀 디저트 등 이색적인 쌀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좀 시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포토존 인증샷, 행운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요, 프리미엄 쌀, 다양한 쌀 가공품 등을 기념품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한 번쯤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가래떡을 받았잖아요. 네. 사실 방송한 데는 너무 배가 고파서 지금 저녁 시간이라서요. 뭘 해 먹으면 좋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사실 가래떡만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가래떡을 가지고 우리나라 음식을 또 잘 해먹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떡볶이를 해먹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저는 네. 떡볶이 좀 해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래떡 이용해서 맛있는 그러니까요. 저녁 혹은 맛있는 야식 그쵸. 만들어 네.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떡볶이도 다양하잖아요. 뭐 궁중 떡볶이도 있고요. 네, 고추장 떡볶이, 짜장 떡볶이 다양하게 좀 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제가 하도 배고파서 이런 얘기를 또 했네요. 네,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득규 팀장님 감사하고요. 가셔서 가래떡 이용한 요리 해 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팀장님.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내일 이 시간에는요, 부추와 양배추에 대한 시세 정보 갖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